공유 벡터의 내적 3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내적 크기 각은 사실 3개 중에 2개를 주고 하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각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벡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2개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 그러면 이때 각은요. 여기 하얀색 각, 요런 각이 생길 수도 있고 요 뒤편으로 생겨나는 빨간색 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요 안쪽에 오는 하얀 각을 의미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두 벡터가 이렇게 180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야? 그냥 이쪽이나 이쪽이나 180도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 두 벡터 이렇게 있어요. 요 벡터 합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 요런 식으로 가죠? 요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향하는 요 각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부른다 라는 것은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호도법의 입장에서 세타는 0 이상 파이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60분법상에서의 세타는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 내에서만 세타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절대로 180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일명 파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즉, 벡터의 종점이 향하는 방향으로 각의 크기 세타를 정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선생님이 다양한 두 벡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를 봤더니 얘는 어때? 한 벡터는 이렇게 가는데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몇인 상태입니까? 0인 상태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예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60분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60분법으로 쓰면 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직각이다. 바로 90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이 대표하는 것은 뭐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둔각 범위에 있구나. 즉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구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몇 도이다? 180도이다 라는 0도와 180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적인 그림들을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벡터의 내적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벡터의 내적은 크기와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0도와 180도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코사인 세타는 0도일 때 1이라는 값을 갖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파도 모양으로 계속 간다라는 건 우리가 수학 1에서 삼각함수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여기가 바로 몇 도일 때? 180도일 때고요. 코사인 180도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보자. 자,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때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뭐와 뭐 사이에 있습니까? 0과 1 사이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일명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타가 90도일 때 저 그림을 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무조건 몇이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은 일명 무슨 수다? 음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180도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내적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내적, 즉 A 벡터 도트 B 벡터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뭐예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곱하나 마나 되겠네요. 그러므로 얘는 결국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이 두 길이를 곱한 것에 불과해요. 아, 얘는 항상 양수인 내적 값을 갖겠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A 벡터 도트 B 벡터를 이렇게 구해보려고 해. 그러면 얘는 A도 양수, B도 양수,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인 값을 갖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직각일 때 볼까요? A 벡터 도트 B 벡터를 딱 구하려고 봤더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코사인 세타 값이 0이니까 뭐가 앞에 곱해져 있던 0이 곱해지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A 도트 B 벡터 요걸 계산하면 양수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므로 얘는 음수인 값을 갖겠죠. 자, 여기에서도 A 벡터 도트 B 벡터 계산하면 양수 마이너스 해버리니까 음수인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 내적에서는 누가 경계가 된다? 직각이 경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일 때 내적의 값은 무조건 항상 몇이다? 0이다요. 그래서 각이 이렇게 0이거나 예각일 때는 양수값의 내적을 갖지만 직각일 때는 0, 그리고 얘가 둔각이 되거나 180도가 될 때는 음수의 내적값을 갖는다 라고 조금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요런 내적은 양수 0, 음수, 양수 0, 음수 무조건 요런 값들을 갖는다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 이제 약간씩 꼬여진 개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꼬일 수 있냐면요. 어떤 막 그림을 주면서 세타 값을 막 주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 삼각함수에서 배웠다시피 우리는 이 세타 값이 뭐 사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거 구하기 쉬웠어. 0도와 90도 사이에서 구하기 쉬웠어요. 0도와 90도를 막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풀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용했던 개념이 뭐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라는 공식을 이용하거나 여각관계, 보각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안쪽으로 몰아놓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일 때는 코사인 세타 구하기 되게 쉬워. 그런데 세타의 값이 만약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 상태일 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나 코사인 세타 값 내가 아는 건 코사인 0도, 3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90도 뭐 요런 거 아는데 코사인 45도 포함하고요. 요런 거 아는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그때도 똑같아요.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가계 범위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계 범위를 예각 범위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혹은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보각관계, 합이 180도 이런 거 배웠죠? 보각관계 이용하셔도 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누구와 보각관계 했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과 보각관계에 있죠. 보각관계는 합이 몇 도인 경우를 얘기한다? 180도인 경우를 얘기한다 라고 했어요. 이 보각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코사인 135도라는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합이 180도니까 45도와 같다. 나 코사인 135도는 기억 못하는데 45도는 기억해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90도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나 보각관계를 이용해서 둔각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 번째 개념, 또 꼬여져 있는 세 번째 개념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은 어떤 상태야? 시점이 항상 일치하는 상태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봐.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다?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시점이 지 멋대로 가 있는 이런 유형. 이럴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한번 우리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 3번 시작! 개념 자체가 시점 일치 상태에서 설명되다 보니 시점이 일치되어야만 벡터의 내적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벡터의 내적은 시점에 일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두 벡터의 내적은 가능하다.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두 벡터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쉽습니다. 왜 1번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아요. 벡터의 내적에서의 각은 항상 뭐가 향하는 방향으로만, 종점이 향하는 방향으로만 각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둔각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각인 예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 이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돼요. 요 벡터는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 옮겼네요. 요 벡터는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 벡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옮겨버려요. 그러면 각의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어때? 평행이동해도 평행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평행을 이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행선상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으므로 얘는 억각이 돼서 같은 세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옮겼더니 세타네? 결국 요 각이네? 라고 찾아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릴까요? 밑으로 내려버리면 요 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각이 되겠지.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한테 준 각은요. 아마 요 각일 거란 말이야. 요 각을 주고 얘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각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평행선이 있을 때 한 직선이 지난다. 동측 내각. 즉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문제에서 주고 우리 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 각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즉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의미한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의 재해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다양한 그림에 이름을 붙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쭉 뻗은 이 긴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부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짧게 이렇게 평행하게 붙어있는 이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부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벡터는 C 벡터라고 부를 거고 얘는 뭐 D 벡터, 얘는 뭐 A, B, C, D, E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나는 A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에다가 B 벡터의 절대값을 한 걸 구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즉 뭘 구하고 싶다? 나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걸 구하고 싶어 라는 요런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떠올려 봐야 되냐면 이 두 벡터의 관계를 딱 봤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 0도예요. 0도. 0도일 때 코사인 0도는 몇입니까? 예, 코사인 0도는 1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은 곱하나 마나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나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내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와 같다? A 벡터 도트 B 벡터, AB 벡터의 내적값과 같은 얘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특히 기하적인 해석이 막 그려져 있는 도형이 나와 있는 그림을 푸는데 야 이런 거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혹시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서 이거 내적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요런 꼴이 나오면 내적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요런 꼴이 나오면 이거 혹시 내적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가만히 봤더니 얘 A 벡터 도트 B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형적으로 해석하면 이 녀석의 그림자가 결국엔 뭐가 돼? B 벡터가 되지. 요 녀석의 그림자도 뭐가 돼요? B 벡터가 되지. 요 녀석의 그림자도 뭐가 돼요? 이 B 벡터가 되죠. 결국 얘는 무슨 개념과 같다? A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내적한 것도 같은 내용이고 얘 같은 개념이다요. 전부. 여기다 이렇게 등 붙여놓을까? 그리고 얘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A 벡터 도트 C, I, B, C, D구나. D 벡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얘는 A 벡터 도트 E 벡터와 같은 값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요거 하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이 중에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를 구해야 돼. 이런 식의 다양한 그림이 그림 속에 복합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조금 염두해 두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3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내적은요. 유클리드 기하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해석 기하 입장에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저렇게 좌표가 주어졌을 때 A 벡터는 A1, A1으로 표시할 거고 B 벡터는 B1, B2로 해석할 거야 라는 위치 벡터가 주어졌을 때 A 벡터 도트 B 벡터의 값은 무조건 A1, B1 플러스 A2, B2로 계산한다 라는 결론이 바로 성분으로 해석하는 방법, 기하의 해석 기하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요번에 기하가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위상이 많이 낮아진 편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요 증명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과 이게 문제야. 이과 미적분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니까 이제 계속 기하 쪽에서도 걸리는 건데요. 이과 미적분을 내가 만약에 공부를 좀 했어? 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해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신 분은 그냥 이 결론만 외워두시고 얘는 그냥 필기만 해두세요. 나중에 입가미적분 배우는 이거였구나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입가미적분을 배운 후에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결론을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예, 오케이. 좀만 더 키워도 되겠네. 예. 네. 자, 이 정도 그림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선생님이요, 요게 보이는 이 긴 벡터를 A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요 긴 벡터를 B 벡터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벡터는요, 지금 좌표 축상에 놓여 있는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부를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B1, B2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좌표가 A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좌표는 A2구나. 얘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렸을 때 이 좌표는 B1이고 Y축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얘는 B2겠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벡터의 내적을 구하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세타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 따시만큼의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부를 거고 이 따시만큼의 각을 선생님이 베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이다. 뭐 이런 해석 우리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얘를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우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잘못됐구나.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 좀 바꿀게요. 이 큰 각을 베타, 이 작은 각을 알파로 이렇게 바꿔놓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므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사이에 두 각의 합이나 두 각의 뺄셈이 들어간 걸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과 미적분에서 배워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못 푸는 건데, 자, 볼게요. 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요. 이렇게 코사인이 나올 때는요. 코코시시 반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시켜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는요. 코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로,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대로 바꿔준 후에 이제 C는 뭐야? 사인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인 베타, 사인 알파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C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므로 반대로 붙인다 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어떤 공식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모르면 그냥 패스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뭐에 집중한다? 지금부터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 하나는 이 한 줄일 뿐이야. 자, 이제 나는 코사인 베타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사인 베타는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네요. 이때 사인 뭐야? 얘분의 얘. 코사인은 뭐야? 얘분의 얘지. 그죠? 그러면 코사인은 얘 이 길이분의 요 길인데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B 벡터의 크기므로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면 요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 얘분의 얘니까 얘는 그냥 B1 자체가 길이가 될 수 있죠? 여기에 B1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코사인 알파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알파가 얘잖아. 그러면 얘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는 이 길이분의
요 길이이므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벡터에 절대값을 붙인 것분의 A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더하기. 자, 요번에는 사인 베타를 구할 거예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이 길이분의 요 길이지. 그러므로 요 길이는 B 벡터에 절대값 붙이면 되고, 요 길이는 Y좌표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이므로 A 벡터에 절대값 붙인 것 분의 요 길이에요. 요 길이는 Y좌표니까 뭐가 되겠어요? A2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식 길이의 덧셈인데 분모가 똑같네? 통분해 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A 벡터에다 절대값 붙인 거, B 벡터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요게 분모가 될 테고요. 분자를 정리하면 A1, B1 플러스 A2, B2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벡터의 내적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도트 B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나 코사인 세타는 얘가 된다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코사인 베타의 값을요, 요 녀석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대입을 해주면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되는데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네요. 결국 얘는 뭐만 살아남는다? A1, B1 플러스 A2, B2라는 결론만 살아남는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뭐다? A 도트 B는요, A1, B1 플러스 A2, B2와 같다 라고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 네,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조금 정리할 부분 정리 마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방금 배운 해석기하적인 내적 좀 정리해 볼까? A 도트 B는요. 뭐와 같다? A1, B1 플러스 A2, B2라고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A 벡터가 0 벡터이거나 B 벡터가 0 벡터일 때도 성립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0 벡터면 0,0이니까 그냥 뭐가 돼버리겠어? 0이 돼버리겠구나.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벡터의 내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벡터의 내적은요, 딱 이렇게 두 개의 벡터에서만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의 벡터의 내적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을 배우면서 선생님 그러면요 A 도트, B 도트, C 도트 뭐 이런 거 없나요? A 도트, B 도트, C 도트, D 도트 뭐 이런 거 없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네. 점점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나만 잠깐 수정하고 갈게요. 어이구, 이거 나중에 수정해야겠다. 깨졌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내적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을 풀 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공식 되겠습니까? A 도트 B는 어떻게 계산한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방금 배운 해석 기하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A 도트 B는 A1, B1 플러스 A2, B2라는 이런 해석 기하